여러분, 맛없는 기차역 식당이랑 한나라가 통계를 조작하는 거, 이 둘 사이에 혹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걸 꿰뚫는 아주 기가 막힌 경제 원리가 하나 있거든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행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기차역에 딱 내리면 배는 고프고 눈앞에 보이는 식당이 있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뭔가 좀 실망스러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도대체 왜 기차역 앞 식당들은 유독 그럴까요? 이 궁금증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사 식당이랑 비교해보면 더 커져요. 이상하게 기차역 식당은 값은 비싼데 맛은 좀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택시나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는 그 기사 식당들은 어때요? 대부분 가격도 착하고 맛도 기가 막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완전히 다른 두 결과를 설명하는 그 핵심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탐색 행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찾으려고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쓸 거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찾아다니면 과연 그만한 보상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럼 기차역에 막 내린 여행객 입장이 되어볼까요? 일단 다음 기차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하죠.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맛집을 찾아 헤맬 시간도, 정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색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뭐 대단한 맛집을 발견한다고 한들 내가 여기 또 언제 오겠어요? 즉, 보상도 별로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운전기사님들 입장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이동이 자유롭죠. 어딜 가든 금방이에요. 탐색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게다가 매일 밖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싸고 맛있는 단골집 하나 만들어 두면 그게 엄청난 이득, 즉 보상이 되는 거죠. 어때요? 비용은 거의 안 드는데 보상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리저리 다니면서 최고의 식당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식당의 퀄리티를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소비자들이 굳이 힘들게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애써서 좋은 걸 만들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기차역 앞에 좀 별로인 식당들이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맛집 찾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부터 이 탐색 비용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른 스케일로 한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요, 이 원리가 음식의 맛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진실을 알아내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너무 높을 때 과연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품질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2012년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바로 6페소. 당시 환율로 치면 1달러가 조금 넘는 돈이었는데요. 이 사소해 보이는 숫자가 아르헨티나 전체를 뒤흔든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6페소만 있으면 한 사람이 하루를 살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빈곤선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정말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6페소라는 돈, 당시 물가로 따지면요. 길거리에서 파는 작은 쿠키 하나 겨우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루를 사는 건 고사하고 간식거리도 안 되는 돈이었던 거죠. 당연히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은 분노했죠. 심지어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시민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비웃었다고 해요. 뭐라고? 그게 진짜라면 난 엄청난 부자겠네. 정말 이보다 더 뼈아픈 비판이 있을까요?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로 당시 한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최소 24페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부가 발표한 6페소의 무려 4배죠. 정부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탐색 비용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시민이나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가 한 나라의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하나 다 검증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즉, 진실을 확인하는 탐색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악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 상승률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통계들을 계속해서 조작해 왔고요.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잡지 중 하나인 이코노미스트가 더 이상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는 믿을 수 없으니 우리 잡지에 실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는 정말 전례 없는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기차역 앞 맛없는 식당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 나라의 통계 조작이라는 엄청난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이야기.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게 음식의 품질이든 정보의 진실성이든 우리가 직접 그 진위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 즉 탐색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요. 우리는 결국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로 혹은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하는 권위에 기대서 품질 낮은 무언가를 그냥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에 지쳐 기차역 앞 식당에 무심코 들어가듯이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품질 낮은 정보나 왜곡된 사실은 없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